그런데 이제 어제도 봤지만 이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답을 알아요. 방법은 아는데 그걸 코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있고, 거꾸로 코딩은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못 찾아서 코딩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어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둘 다 되게 아쉽더라고요. 답은 찾았는데 그게 코딩이 안 되신 분이 있고, 또 답을 못 찾아서 답만 알았으면, 방법만 알았으면 코딩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게 좀 아쉽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그 프로그래밍 향상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, 그럴 때에도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도 집에 가서 몇 개 다시 풀어봤는데, 그 어제 2학년 문제 중에 이따가 하나 말해주면 덧셈 뺄셈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뭐 500 빼기 300 이런 문자열이 들어오면 이거를 계산해서 답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, 근데 대부분은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스택을 쓴다든가 큐를 쓴다든가 링크 리스트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이거 큐로 링크 리스트로 풀면 어떨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,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자열을 분석을 해가지고요, 이렇게 숫자들만 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내면 풀 수 있겠죠?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? 이 답은 얼마야? 2200인데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면 풀 수 있죠? 어떻게 푸냐면,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무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랑 얘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요. 그럼 결과가 있겠죠. 그 결과랑 얘랑 또 요걸 하면 돼요. 그러면 답을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럼 앞에서 빼고 앞에다 다시 넣고 앞에서 빼고 넣고, 그러면 링크 리스트 쓰면 맨 앞에 거 빼는 건 쉽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, 뭐 그걸 잘 모르더라도 큐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,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들 중에 뭐 현재 자료 구조를 배우고 있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그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풀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면 좋은데,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,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점점 익히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. 라이브러리를. 그래서 간단한 똑같은 기능인데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써야지 보다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강건성 높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래스가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. 그래서 이 Arrays는 자바 유틸에 있는 패키지인데 여러 개의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니까 그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거겠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
그 리트 코드에서 했던 예제도 소팅을 한 다음에 찾았었죠. 중복이 있나 없나. 그때도 이제 이 어레이스에 있는 소트 기능을 사용한 겁니다. 소트 기능.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자바의 배열은 그 배열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그 배열의 안에, 그 객체 안에 배열의 용량을 항상 지니고 다니죠.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과 용량을 늘 일치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C나 C++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 배열을 받는 그런 메소드인데 왜 인자가 하나밖에 없을까?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죠. 이제 여러분들은 자바에서는 왜 배열을 받는 그런 메소드들이 인자를 하나만 받냐, 배열만 받냐? 그건 이제 이해되는 거죠. 저런 거는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 놓은 거고 그 용량이라는 거는 그 객체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배열 이름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배열의 용량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형태만 보더라도 자바의 배열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많이 쓸 수 있는 것들, 뭐 소팅이 돼 있으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, fill, 요거는 초기화할 때 많이 써볼 수가 있겠죠. 초기화할 때 내가 이렇게 이 리스트를 다 1로 초기화하고 싶다. 그러면은 for 루프 돌려서도 할 수 있는데 한 줄 쓰면 되는 거죠. for 루프 두 줄 쓰기보다. 그래서 fill 메소드 많이 쓰실 수 있고, 두 배열을 비교하는 것도 있고, 늘릴 때 쓸 수도 있어요. copy of는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렌스 곱하기 2하면은 기존 배열을 2배로 늘린 다음에 원래 데이터들을 새 배열에다 넣어주는 거죠. 그래서 용량이 꽉 찼을 때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된 것은 자바에서는 인자의 전달은 call by value만 있는데 그 reference 타입이 전달될 수가 있고요. 오늘 봤더니 좀 오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디버깅 할 때 간단하게 배열을 출력해 보고 싶다. 현재 배열의 상태를 출력해 보고 싶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. 그래서 arrays.toString을 해서 배열을 문자열로 바꿔버려 줍니다. 근데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.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을 가지고 프로그램하는데 우리가 printf 써서 배열의 형태, 물론 그 디버깅 기능 이용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printf나 이런 걸 써가지고 중간중간 값을 출력해봐서 디버깅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게 되게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toString을 써서 출력을 해보시면 간단히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를 자바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점점점, 여기 있는 점점점은 제가 그 문법적으로 쓰는 거예요. 점 3개. int 점 3개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이 메소드는 정수를 1개, 2개, 3개, n개까지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0개를 주면은 이거는 안 돼요. 에러가 나요. 문법 오류가 나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실행될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이 안에서 코딩할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? 리스트 I 이렇게 썼죠. 그 얘기는 이 인자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술하지만 안에서는 그 리스트를 뭘로 처리한다? 배열로 처리하는 거죠. 배열.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안에서 처리할 때는 배열을 가지고 이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를 처리합니다. 그래서 가변 인수를 쓸 때에는 가변 인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가변 인수가 중간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될까요? 맨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꼭 가변 인수 쓴다고 가변 인수만 받는 인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변 인수, 이 문법을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유는 내부적으로는
그 배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몇 개 인자가 들어왔는지는 뭘 보면 돼? 배열의 크기, 용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배열의 용량. 여기서도 용량과 크기가 일치가 돼서 만들어지겠죠. 여러분들이 4개 전달했다 그러면은 배열 4개짜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13, 20, 14를 담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가변인수. 그러니까 오버로딩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죠. 인트 하나, 인트 2개, 인트 3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배열을 이제 처리할 때 배열 대신에 C++도 그런데 C++에서도 요즘은 배열로 프로그래밍 하기보다는 벡터라는 걸 써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자바에서도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열 대신에 또 많이 어레이 리스트를 써요.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처음에 용량을 지정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. 리스트는 알아서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편리합니다.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는 범용 클래스로 이런 형태로 써요. 그래서 내가 뭐의 리스트를 받고 싶다. 학생들의 리스트, 뭐 문자열의 리스트, 정수의 리스트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항상 요 템플릿 요런 데 쓸 때에는 여기에는 뭐는 올 수 없다? 뭘 올 수 없어요. 뭐는 못 와요. 원시 타입은 못 써요. 그래서 내가 원시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를 원하면 원시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? 그 원시 타입 대신에 그걸 래핑해주는 래퍼 클래스를 인테저,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. 그것들을 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get, set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add에서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get, 색인을 이용한 get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많이 씁니다.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. add, remove 뭐 여러 하여튼 이 일반적인 리스트예요. 리스트인데 어레이 스타일이고 이 리스트는 그 넣다 빼고를 자주 하려 그러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. 어레이 리스트니까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지만 어레이는 중간에 뭘 삭제하면 별로 안 좋죠. 땡겨야 되니까. 그렇죠? 늘 추가는 어레이, 배열을 많이 쓴다 그러면 추가는 항상 어디다 해? 끝에다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. 앞에다 하면 다 땡겨야 되니까. 또는 중간에 걸 삭제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비용이 많이 들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쓰시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 그냥 배열을 쓰고 아니면 언제 어레이 리스트 쓰냐. 이거는 배열의 용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그 용량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내가 몇 개를 add할지 모르겠다.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를 써놓는 게 좋겠죠. 처리 속도는 당연히 배열이 우수하고요. 그리고 처리 속도 말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좀 그 배열 그 연산자를 써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좀 더 편하죠. 그렇죠? 리스트 0 하는 게 편하지 리스트 get 0 하는 것보다는 편하죠. 그래서 데이터 처리는 근데 뭐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어레이 리스트가 풍부합니다. 그리고 다차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잠깐만 쉬었다가